구미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주의가 필요합니다. 숲이나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 감염병을 옮기는 흰줄 순모기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주 해군 행사 중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하사의 모교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청송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 A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린 환자가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사망한 건 올해 들어 전국에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에 살던 76살 윤모 씨가 야생 진드기에 물린 건 지난 19일. 텃밭 작업을 한 뒤 발열과 피로감을 호소하며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8일 결국 숨졌습니다. 2주 전 대구에서 올해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보건당국은 윤 씨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가셔갖고 검사 의뢰를 했더니만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SFTS는 4월에서 11월 사이 많이 감염되는데 초기에는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치사율은 20%에 달하지만 아직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산이나 밭에 갈 땐 긴 옷을 입고 장화를 신는 등 피부 노출을 줄이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야외 활동하고 돌아오셔서는 옷을 깨끗하게 털고 그리고 샤워하신 후에 몸에 아니 머리카락이나 귀 뒤나 이런 곳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야외 활동을 하고 2주 안에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SFTS 감염자는 모두 38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모기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여름 기온이 높아지면서 모기가 유충에서 성충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짧아져 개체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 모기들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도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흔히 숲이나 주택가에서 볼 수 있고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 감염병을 옮기는 흰줄 순모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도심공원에 모기 유인 트랩을 설치합니다. 흰줄 순모기의 분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대구 도시공원 7개 지점에서 조사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흰줄 순모기가 채집됐습니다. 겨울엔 알로 지내고 봄쯤 알에서 깨어나 5월부터 늦가을까지 성충모기로 활동합니다. 흰줄 순모기는 댕기열이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옮기는 모기로 가슴과 다리 마디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3년간 댕기열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아열에 감염된 환자는 각각 643명, 30명, 18명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숲과 주택가 인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주로 고인물에 산란하고 서식합니다.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10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집중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번식 속도가 더 빨라진 탓에 역부족입니다. 흰줄 순모기는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아열, 황열 등을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모기인데 그 모기 안에 그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경우에만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모기를 피하려면 외출 시엔 밝은 색의 긴팔과 긴 바지를 챙겨 입고 모기 퇴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열이나 두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감염병 발생 지역을 여행했을 경우엔 최소 한 달은 헌혈을 하지 말 것을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난주 해군 행사 중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하사의 모교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최 하사는 올 9월 복학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런 이별에 친구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올 2학기에는 복학할 수 있다며 한 달도 남지 않은 저녁을 손꼽아 기다리던 고 최종근 하사. 하지만 지난 24일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6개월간의 파병을 마치고 복귀하던 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지금 군대에 강원도 양구에 문전병으로 있는 엄마예요. 저는 최종근 하사를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분단된 조국의 젊은이로서 국방의 업무를 하러 갔다가 유명을 달리했던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정대로라면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최 하사. 휴가 때 학교에 오겠다며 곧 만나자던 약속을 기다리던 친구들은 영정사진을 보고서도 최 하사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파병 임무를 마지막으로 이제 휴가를 나오면은 정말 이제 다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이랑도 이제 연락을 하면서 휴가 나와서 보자 그리고 다음 학기 때 복학해서 같이 학교 다니자라고 이렇게 연락하면서 지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젊디 젊은 22살. 꽃다운 청춘의 희생을 위로하기 위해 모교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하루 종일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남성 혐오 웹사이트인 워마드에 최 하사와 관련한 조롱글을 겨냥한 따끔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사회의 어떤 그런 밑받침이 되고 좋은 어떤 그런 일꾼이 되고 우리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앞서서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참 그 유명을 달리했어요. 학교 측은 30일 최 하사의 영면을 기원하는 위령제를 여는 한편 명예 졸업장 수여 등 다양한 추모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영농철이 한창이지만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제때 파종이나 매속 가내기 등 때를 놓치기도 합니다. 영농에 첨단 장비가 도입되면서 농가 풍경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 사람 손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요. 기자가 직접 사과 농장을 찾아 부족한 일손을 보탰습니다. 체험 리포트 홍정표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농촌 일손이 한창 급한 사과 농장으로 일하러 갑니다. 적과를 하러 갑니다. 사과나무에 많이 달려있는 열매를 갖다가 골라주는 일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찾은 곳은 경북의 명산 청량산을 마주하는 봉화군 명호면. 해발 500m 고지의 사과 재배 농가입니다. 43,000제곱미터. 만 평이 넘는 사과 농가에는 베트남인 4명과 농장 주인 부부가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빨간 사과, 이 사과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 맛있는 빨간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위가 필요합니다. 이 가위가 필요한데 지금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맛있는 빨간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가위를 들고 일손을 도우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할 일은 사과 열매를 솎아주는 적과 작업. 5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이 일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사과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적과는 이 사과나무에 있는 많은 열매 중에서 상태가 좋은 거 하나를 빼고는 다 잘라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양분이 이 상태가 좋은 하나로만 공급돼서 품질 좋은 사과가 생산이 되거든요. 보통 나무 한 골에는 수백 개의 이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잘려나가는 작은 사과 열매들을 보면 아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사과 재배를 위해 꼭 해야 합니다. 5,000그루가 넘는 사과나무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저보다 경험 많은 베트남 농부들에게 한 수 배우지만 말이 잘 안 통해서 요거 남겨놓고 자르고 또 자르고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잘하는 거예요? 굿. 하나. 오케이. 굿.
사과 재배는 일일이 직접 사람의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그동안 10명 이상이 한 달간 이 같은 작업을 해왔지만 올해는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부부를 포함한 6명이 한 달 보름 이상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이 사과가 먹기는 쉬워도 사과 하나 참 이래 사과 하나 이래 알 굵게 하자면 시간이 진짜로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꽃가에서부터 딸 때까지가 그러니까 뭐 그건 10개월을 계속 사과밭에 사과에 손을 줘야 되거든요. 산골짜기 오지마을 사과 농가는 정말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다행히 숨통이 트인 것은 군청에서 시행한 계절제 외국인 근로자, 농업 경험이 있는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 4명이 석 달 동안 농가에서 숙박을 하며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Chúng em đi làm cũng bình thường và công việc cũng bình thường và đi làm cũng rất là vui ạ. Rẻ hơn Việt Nam so với Việt Nam thời gian ngắn. Còn bên này là thời gian dài. Bên Hàn Quốc là thời gian dài hơn ạ. Các chị đi làm ở bên này thì thấy công việc cũng bình thường và cũng vui. Từ nãy người ta chưa ghi âm. 농장주는 사과 적과 작업 중에도 주문 사과를 보내는 일로 분주합니다. 좋은 창고에서 사과를 꺼내 일일이 포장해 다시 10km 떨어진 우체국으로 가서 택배로 보냅니다. 한낮에 해가 넘어가는 늦은 오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지만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6월 초순까지 적과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실제 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사과는 다른 농산물하고 또 달라요. 그 다른 거는 거의 다 뭐 기계화 많이 되고 이런데 사과는 기계화가 별로 안 되거든요. 거의 없어요. 산속 깊은 곳의 사과나무들은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일손 하나가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일손이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 사과밭을 살립니다. 지금까지 봉화군 사과밭에서 체험 리포터 홍정표였습니다. 청송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 A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쯤 청송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A씨가 신변을 비관해왔고 요양원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유족 진술을 토대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A씨의 동생 B씨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건 경위 조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주의 한 농지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할 부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29일 건천읍 금청리 한 농지에 산업 폐기물 수천 톤이 불법 매립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등 유기성 온이로 추정되는 물질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성분 검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대구 청년학교 딴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구 청년학교 딴길은 5월 31일부터 2달 동안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독립출판학과, 여행 콘텐츠학과 등 8개 학과 가운데 관심이 있는 과 하나를 선택해 다양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과정을 모두 마친 참가자에게는 3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의 사회 진입활동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대구 혁신도시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제2차 주민설명회를 열고 건립구상 연구 용역 결과와 1차 주민 의견을 반영한 안을 발표했습니다. 건립 부지는 기존 1필지에서 3필지로 3.7배 확대됐고 주차 규모도 60대에서 120대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센터 기능 중 93%가 주민 이용 공간으로 구성되면서 사업 예산도 50억 원 증액됐습니다. 오는 2021년 개관 예정인 복합혁신센터는 사업비 282억 원이 투입되며 도서관과 수영장, 창업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경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해오름 식당이 경주 역사 내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경주시와 코레일 대구본부, 신라문화원과 경주시니어클럽은 지난 3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에 확장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해오름 식당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는 등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덕은 3.18 영해 만세운동과 신돌석 의병장이 태어난 곳으로 호국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는 1일 제9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 행사가 영덕에서 열립니다. 정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한말 태백산 호랑이로 명성을 떨쳤던 의병장 신돌석 장군의 유적지, 우리 항일 투쟁사의 성지와도 같은 곳으로 전국에서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평민 출신으로 의병장이 돼 백두대간 줄령을 누볐던 신돌석 장군의 기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여기 생가에는 처음 왔거든요. 박물관도 잘 해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하지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을 진짜 이름만 알지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가 더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신돌석 장군이 태어난 축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3.18 만세운동의 고장 용해가 있습니다. 용해는 3.1운동 당시 경북 지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으로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의 횃불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영덕의 독립유공자는 240명에 달합니다. 경북 지역 군 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수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안동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유공자를 배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덕은 벽산 김도윤 선생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인데 오는 1일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된 만큼 기념식 행사 유치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동시에 영덕에 서려 있는 충절과 호국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신돌석 장군, 김도연 선생, 3.18 독립만세운동 등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관광 자원하고 이제 호국 문화를 더욱더 이제 개성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덕군은 지역 항일 호국의 역사를 정리한 단행본을 발간하고 영덕 의병과 항일 역사를 소개한 영상 콘텐츠를 SNS 등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온 숭고한 정신문화를 가진 영덕이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호국과 충절의 고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경상북도가 관광사업 지원을 위해 23개 시군과 함께 10년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합니다. 경북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 중입니다. 올해는 도와 대구은행과의 관광진흥기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융자사업에 50억 원, 보조사업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융자사업은 관광 관련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비용으로 최대 5억 원 한도로 금리는 1.5%를 적용하고 보조사업은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사업, 관광진흥사업 등에 지원하며 1회 지원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대구시가 친절한 시내버스 기사를 찾습니다. 대구시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버스 내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버스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고 친절기사를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시는 추천을 받은 친절기사 가운데 760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조사 자료를 업체별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청송군이 올해 개최되는 제15회 청송사과축제 일정을 하루 더 늘려 진행합니다. 오늘 10월 30일 5일간 청송읍 용전천에서 진행될 이 사과축제는 산소카페 청송군 황금사과의 유혹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지난해 축제평가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축제장을 읍 소재지로 옮김으로 매출 효과가 7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이었고 청송문화재 행사를 연계해 축제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면 약 1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나 청송군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대형 특수재난에 대비해 재난 현장 통합 지휘버스를 도입합니다. 통합 지휘버스는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형 모니터와 화상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어 움직이는 상황실로 불립니다. 소방본부는 긴급구조통제단 활동에 이 통합 지휘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훈련과 기타 지원 활동 등에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영남권 하늘에 이른바 두루마리 구름이 뜨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8일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한 대구 구름 사진은 대구와 경남, 밀양에서의 독특한 구름 모양으로 관측되면서 SNS 등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긴 구름 덩어리가 말린 것처럼 보이는 두루마리 구름은 바람이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지형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시가 하절기를 맞아 소수서원과 유교 종합박물관인 소수박물관, 선비촌의 관람 시간을 6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하절기 낮 시간대가 길어짐에 따라 관람객들의 늘어난 활동 시간을 맞춘 것으로 영주시는 계절별로 소수서원 등의 관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 꽃 전시회인 대구 꽃 박람회가 오는 30일부터 나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내에서 열리는 대구 꽃 박람회는 대구 경북이 함께 준비해 선보이는 행사로 대형 화훼 예술작품 경연대회와 화훼농가 품평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또 화훼 관련 세미나와 꽃과 관상식물, 원예 자재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플라워 마켓도 함께 열립니다. 의성군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를 돕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이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세무부서 외 다른 부서에 배치해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듣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 홍보관 제도를 이용하려면 의성군청 기획 담당관실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운동이 부족한 직장인들을 위해 대구시가 야간 운동교실을 개설합니다. 족구와 테니스, 다이어트 댄스 등 8개 구군에서 강좌 11개를 운영하며 모집 인원은 강좌당 20명에서 30명입니다. 집이나 직장 소재지가 대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등 직장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수강생은 오는 6월 4일까지 대구 생활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경상북도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에 참여할 청년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지난 1차 모집 결과 100명 모집에 325명이 지원해 평균 3.2대 1의 경쟁을 기록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시켜 총 48명을 선발해 추가 모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집 인원은 20개 시군 총 52명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선발되는 100명의 청년들은 지난해 선발된 94명의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공동체와 생활공동체 일원이 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날은 다시 덥고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도 이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아침 11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릅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죠. 출근길은 10도 조금 넘어서 쌀쌀하게 시작하지만 낮이 되면 날이 더워져서 겉옷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텐데요. 기온에 맞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을 챙기는 게 좋겠고요. 곳곳으로 기온 변화가 극심하니까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낮 기온 점차 오릅니다. 주말에는 30도 가까이 치솟겠습니다. 또 자외선이 강하니까 외출하실 때는 우산이나 모자를 꼭 챙기셔야겠고요. 자외선 차단제 있으시다면 수시로 틈틈이 덧발라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